한 곡이 1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전국 어디를 걷든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든 남자는 그 무렵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광고 한 편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아마 여러분은 그 노래를 다시 찾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라디오에서 우연히 노래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손이 멈춥니다. 설거지하다가 운전하다가 잠들려다가 그냥 멈춥니다. 가슴 어딘가가 먼저 알아챕니다. 아, 이 노래. 1990년대를 지나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노래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게 사랑 노래였든 이별 노래였든 그때 나이가 20이었든 30이었든 그 시절의 어느 하루가 노래 한 곡의 통째로 담겨 있는 것처럼 가슴 한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노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노래들의 뒷면에 관한 것입니다. 히트곡 뒤에는 항상 숫자가 있습니다. 1위 횟수, 음반 판매량, 기네스 기록. 그런데 그 숫자들 뒤에는 아무도 조명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노래보다 더 오래 가슴에 남는 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990년 대한민국 가요계는 들썩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기 직전 트로트와 포크의 시대가 저물고 발라드가 새벽처럼 스며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승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노래를 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를 몰랐지만 대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카페에 그 청년이 있는 날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그가 직접 쓴 노래들은 서랍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집, 2집, 3집. 그가 장래에 낼 앨범들을 위해 혼자서 곡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한국의 음반 시장 데이터를 보면 1990년대 초 발라드 앨범의 평균 판매량은 10만 장을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100만 장?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승훈의 어머니가 아들의 데모 테이프를 한 번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00만 장 넘겠다. 어머니는 음악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만든 노래가 처음으로 귀에 들어왔을 때 1990년 11월 1일 신승훈 1집 앨범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밀리언셀러. 한숨에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가요 역사에서 데뷔 첫 앨범으로 그 기록을 세운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1집이 성공했을 때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 같았다.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본인의 실력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집이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집이 100만 장 팔린 가수가 2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신승훈이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뒤에서 밝혀집니다. 1991년 신승훈은 2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당시 그가 앉아있던 방은 좁았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방, 작곡 도구 하나, 카세트 테이프 몇 개, 끼니는 라면. 그가 쓰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노래의 첫 소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입부에 베토벤의 가곡을 삽입한 것입니다. Ich liebe dich. 독일어로 그대를 사랑해라는 뜻입니다. 한국 대중가요의 클래식 악곡을 정식으로 접목한 건 이 노래가 처음이었습니다. 음반 제작자들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클래식이라니 대중이 외면할 거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승훈은 그 구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집이 성공했을 때까지도 내가 음악을 진짜 할 줄 아는지 몰랐다. 2집 이후에야 아, 내가 작곡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는구나 싶었다. 2집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1991년 11월 30일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이 발매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발매 직후부터 노래는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MBC 여러분의 인기가요 11주 연속 1위, SBS 인기가요 14주 연속 1위, 총 25주 이상.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은 유효합니다. 음반 판매량 158만 장. 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어머니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CF 제안, 드라마 제안, 영화 제안.
그 시절 톱 가수가 받는 모든 제안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승우는 한 가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편도요. 데뷔 이후 단 한 편도.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라드 가수가 슬픈 노래를 부른 뒤 CF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광고를 웃으며 하는 모습은 할 수가 없었다. 당시에 조금은 고지식했던 것 같다. 그 말 뒤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도 안 찍고 있다. 조용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 그 조용필이 당시 신인이던 신승훈을 보고 직접 후계자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승훈 본인은 인터뷰마다 말했습니다. 진정한 국민 가수는 조용필이다. 나는 아직 멀었다. 30년이 지나도록 같은 말이었습니다. 팬들이 아카이브를 정리하면서 놀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 인터뷰와 지금 인터뷰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가 팬 앞에서 운 날이 있었습니다. 데뷔 후 30년 동안. 공연에서 그가 울었던 적은 딱 2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뷔 20주년 전국 투어 공연에서 수호천사라는 곡을 부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주하던 밴드 멤버들도 당황했습니다. 객석의 팬들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대는 한참 조용했습니다.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팬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직 더 큰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방에서 라면을 먹은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네스북 기록에 그 노래를 만들 때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그 사실이 이제 다른 의미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난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록입니다. CF를 찍었더라면 돈이 됐을 겁니다. 드라마를 했더라면 더 유명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뷔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가 지킨 것은 하나였습니다. 발라드 가수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원칙, 그 한 문장. 그것 때문에 라면을 먹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광고를 거절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팬들이 30년 넘게 떠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규 앨범 1집부터 7집까지 연속 밀리언셀러, 1집부터 10집까지 골든디스크 10회 연속 수상, 총 누적 음반 판매량 1,700만 장 이상, 아시아 최단기간 음반 판매 1,000만 장 돌파. 이 숫자들은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지킨 흔적입니다. PC 통신 시절 팬들과 실시간 질문 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팬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슬픈 발라드 곡만 만드세요? 신승훈의 대답은 4글자였습니다. 내가 슬프니까요. 그 문장이 한동안 그 화면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팬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스태프들과 거리를 걸을 때였습니다. 비둘기떼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신승훈은 쭈그려 앉았습니다. 모이를 챙겨주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찍은 사진이 팬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장면. 카메라가 없었어도 같은 행동을 했을 장면. 그의 딸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라는 말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라면을 먹으면서도 광고를 거절한 거구나. 그래서 30년 동안 팬들이 떠나지 않은 거구나. 발라드의 황제라는 말이 노래 실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가요는 화려했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한 노래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노래들 뒤에는 각자의 방이 있었고, 각자의 선택이 있었고, 각자의 라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하십시오. 오늘 밤 그 시절 좋아했던 노래 한 곡을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의 방을 떠올리면서 그 노래가 이전과 다르게 들릴 겁니다. 1990년대 노래 중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곡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다음 영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누군가는 그 시절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어느 하루로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